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발목 잡기 논란이 일었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원내대표가 나서 의원들을 독려했지만 이탈표가 많았습니다. 각종 현안마다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의 현실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조례 부결을 외쳤고 반대 측은 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9표, 반대 14표, 기권 7표, 40명인 재석 의원 과반에 찬성이 단 2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회는 단 2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반대나 기권했습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4분 오열이었습니다. 28명 가운데 5명이 반대나 다름없는 기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는 대신 박원철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의원의 40%가 이탈해 부결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준비했던 폐회사 대신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뜻의 시리아 방성대곡이란 말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입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은 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갇혀 부결됐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제2공항과 어쨌거나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지역구를 우선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조례안 부결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의회를 향한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반대 주민과의 간극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이 체육관 강당으로 들어오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둘러쌉니다. 못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국토부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발표하려 하자 반대 주민들이 마이크를 뺏으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못합니다. 행사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 들어가시라고. 어렵습니다. 반대 측의 반발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강당을 빠져나간 국토부 관계자들의 차량을 막아서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와서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비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요? 네. 제2공항 반대 측은 부실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밝혀지고 책임자가 다 처벌되고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략 환경인가 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와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JCC가 자기 자본금 예치 대신 사업 승인이 날 경우 미화 1억 달러를 예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JCC는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요구한 3,300억 원의 자본금 예치는 어렵다며 사업 승인이 날 경우 1억 달러, 한화로 1,200억 원을 제주 지역 은행에 사전 예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JCC 사업자와 실무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보완한 뒤 오는 9월쯤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한다며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의 절대 보전 지역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가 까다로운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산봉 한쪽 면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고 경사면은 계단식으로 45도까지 깎여 있습니다. 오름 경사면에는 철근 500개가 촘촘하게 박힌 채 시멘트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 일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낙석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제주시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을 받은 14,500제곱미터를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지정 면적의 27%인 4,000제곱미터. 공사 면적이 5,000제곱미터보다 적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생략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 면적의 40%가 절대보전 지역이 차지하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부서 협의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사 부분은 항상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4,000평방미터에서는 저희가 그 공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안 바른 부분이라 가지고. 문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도 정비공사에서 제외된 지역은 여전히 낙석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나머지 구간은 낙석이 예상된다며 낙석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설치 계획도 없습니다. 특히 공사구역의 바로 옆인 38번지의 경우 항만으로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나중에 정비공사를 한다 해도 면적이 4,000여 제곱미터에 그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소규모 영향평가 절차 없이 손쉽게 공사를 하기 위해 정비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사실상 쪼개기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면 절대보전 지역이라든가 경관보전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질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당산봉은 지질층 14,000톤을 긁어낸 정비공사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토목 공사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 실험까지 하며 10년 만에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또다시 증거 부족으로 풀어주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 강간살인 피고인으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살 박모 씨.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부검의 소견이 경찰의 입장과 배치되면서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으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은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되자 2016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 사체 실험까지 벌여 사망 추정 시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망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몰아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차량과 청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옷의 미세 섬유, CCTV 분석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며 10년 만에 박 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수색한 압수물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미세 섬유와 CCTV만으로 박 씨가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인 검거에 실패한 데 이어 10년 만에 재판에 넘긴 피고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 4월 개방된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 탐방객은 추첨으로 선발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말과 휴일이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선발된 인원의 절반도 방문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개방되는 고성 DMZ 평화의 길. 해안 경계 철책을 걸어서 금강 통문까지 이동하는 코스는 한 번에 20명, 하루에 40명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경쟁률이 30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 번 탐방 신청을 하고 추첨을 거쳐도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알고 5번 만에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왔고요. 말로는 조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기가 북한이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 어렵게 선발돼도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원은 10,000명가량이었는데 실제 방문객은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로만 이동하는 전망대 코스는 정해진 인원의 30%를 채우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경쟁이 심한 해안길 코스는 추첨으로 정원은 채웠지만 실제 방문 인원은 절반도 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무료 방문이다 보니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당일까지 방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기자를 선발하기도 어렵습니다. 40명 정도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통일 전망대뿐만 아니라 DMZ 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성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정전협정 66년 만에 개방됐지만 방문 예약자들의 노쇼 문제와 탐방객 선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초복치고는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구름이 많겠고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2도, 남부와 서부가 21도를 보이고 있고 동부는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7도, 남부가 28도 예상되고요. 동부는 26도, 서부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기온은 2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낄 걸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 많겠고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 그치겠고요. 수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일반인들의 방청이 제한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고유정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오전 9시 반부터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은 필수 조건이 아니어서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논란에 대해 대기업 출점 비용 51%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인한 골목 상권 붕괴 우려에 대해
대기업 출전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조정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시행 규칙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부는 SSM 등의 골목 상권 잠식에 대한 지적이 일자 관련법 시행 규칙 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오는 8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을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적용하고 거리 기본 운임도 126m, 30초당 100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거리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 민원 해소를 위해 20km를 초과할 경우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마늘 정부 수매 비축 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정부 수매 대상에 제주산 마늘인 남도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크기 규격을 낮추고 현재 농협이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도 수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이 3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3% 증가하는 등 전국적인 마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